안녕하세요, PNS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릴레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짧게 딱딱딱 오늘은 릴레이만 딱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이제 릴레이의 그 기능은 여기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어요. 철심 안에 코일이 감겨 있단 말이에요. 원래 철심 안에 여기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이 안쪽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이 방향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가려던 자기장들이 계속 만나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 철심이 자석이 되어버립니다. 자석. 그러니까 전기를 흘리면 이 철심이 자석이 되니까 이 힘을 가지고 자기력이 생기겠죠. 이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자, 보면 이거는 넘어갈게요. 자, 릴레이 계주를 보면 계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릴레이 바톤 터치하는 거하고 비슷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우선 여기 철심이 있고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철심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케이스가 이렇게 있는데 케이스에 이제 여기 접점들이 보입니다. 여기다 선을 연결하는 거죠. 여기에 전선들이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24V 요 사이에 DC 24V든 AC 220V든 연결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니까 자, 요때 여기 이 부분이 자기장이 되면서 요크라고 하던데 이게 자기장이 생기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얘가 움직여요. 들러붙어요. 그러니까 들러붙으면은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링크가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딱 붙게 됩니다. 붙으면서 밀어내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게요? 이렇게 휩니다. 저는 이제 세프티 릴레이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판 스프링이 휘어버려요. 휘어버리니까 이 부분이 만나게 되겠죠. 자, 이때 릴레이의 구조를 보면 여기에 커먼선이라고 있죠. 이게 우리가 커먼선이 이제 0V라고 흔히 0V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접지하고 연결되거나 뭐 어쨌든 0V 기준 전이가 되는 선을 커먼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멀 오픈, 노멀 클로즈인데 이제 이쪽으로는 이제 뭔가가 이제 흐르겠죠. 뭐 전이차가 형성이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회로를 그리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해 가시나요? 예. 커먼선이 여기고요. 예. 커먼선이 여기고 여기에 DC 24V든 AC 220V든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될 거예요. 인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자기장이 이쪽으로 흐르면 얘가 땅 붙으면서 얘가 어떻게 붙으니까 여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릴레이의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만약에 이 릴레이 접점이 노멀 클로즈 접점, B 접점이라고 하죠. B 접점을 갖고 있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원래는 여기 전기가 흐르지 않았을 때는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서 이 두 개가 붙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전기가 흘렀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얘가 뚝 밀어치니까 얘가 벌어지겠죠. 벌어지니까 여기 전기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돼 있던 것이 이렇게 끊어져 버리면서 오프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릴레이를 왜 쓰느냐 하면 여기서 요걸 전자석으로 만드는 이 기능들에는 전기량이 얼마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더 큰 전기를 온오프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작은 전류를 가지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작은 전류를 가지고 큰 전류를 온오프라는 회로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뭔가 센서를 박아 놓고 여기에 뭔가 여기 코일을 그러니까 여기 센서를 박아 놓고 여기에 신호를 만약에 주게 되면 DC 24V 이렇게 센서가 딱 붙으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 24V가 인가가 되겠죠, 그죠? 아, 여기 이제 배터리가 있어야 되겠는데 SMPS가 있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코일이라는 구조물이 있고요. 여기 접점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코일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거나 어떤 곳에서는 사각형으로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쪽이 이제 플러스 혹은 뭐 전이차가 있는 곳이고, 이건 커먼선이 되는 거죠. 커먼선. 0V. 근데 AC는 0V라는 개념이 없어요. 0V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 교류니까. 어떤 타이밍에서는 0V고 어떤 타이밍에서는 0V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준 전이가 있어야, 기준이 되는 지점이 있어야 우리가 전압비를 말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런 선들을 커먼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커먼선. 예. 그러니까 0V라고 우리는 편의상 얘기하는데 그건 DC에나 해당이 되는 거고 AC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냥 커먼선이다. 그래서 통칭해서 이제 커먼선을 얘기하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설명이 나오죠. 여기 이제 AC 전원을 제어를 할 모양인가 봐요. DC를 가지고 AC를 전원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내가 손으로 푹 누른다고 한번 쳐봅시다. 푹 누르면 붙어 있던 게 떨어지겠죠. 떨어지니까 여기서 DC 전원이 이렇게 원래는 흘러가고 있었는데, 흘러가면서 이 자기장이 만들어졌고, 이 자기장 때문에 이쪽이 탁 들러붙어 가지고 여기하고 여기가 스위치가 붙으니까 AC가 이렇게 흐르는 상황이 되면서 이 전등이 불이 켜졌는데 오프가 되면 얘가 탁 끊어지니까 여기 자기장이 전원이차가 형성이 안 되고 여기 자기장이 형성이 안 되고 여기는 붙지 않고 스프링 힘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떨어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니까 AC가 여기서 이렇게 흐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꺼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쉽죠? 우리가 되게 쉽습니다. 이거 푸시 버튼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스위치, 손으로 누르는 스위치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지점에는 항상 뭐가 오냐면은 푸시 버튼이 들어오거나 푸시 버튼, 아니면은 또 다른 릴레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릴레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하면은 PLC에서 왔을 수도 있고 세이프티 PLC에서도 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붙였다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신호들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등을 온오프를 할 수 있다. 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릴레이의 기본 구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여기 이제 입력 신호 단자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거고요. 철심이 있고 여기 B 접점, 여기 A 접점, 여기 B 접점 이렇게 보이죠. 세이프티 릴레이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판 스프링에만 의존하고 있죠, 그죠? 네, 판 스프링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좀 복잡한 얘기인데 넘어갈게요. 자, 자기 유지 회로를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교류를 일정하게 바꾼다. 그러니까 AC를 DC로 바꾸니까 뭐예요? SMPS겠죠. 자, SMPS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어느 게 커먼선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플러스 24V, 이게 커먼선일 수도 있습니다. 커먼선. 뭐 어느 거든 상관이 없어요. 여기 전이차가 형성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릴레이에는 어디 플러스 뭐 제로 이렇게 커먼선 뭐 이렇게 연결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작동이 될 테니까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요렇게 해놓고 여기 점선을 딱딱딱딱딱딱딱 뿌려놨죠. 이게 릴레이 전체 하나의 본체예요. 이 점선은 뭐다? 우리가 여기서 봤듯이 스프링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강제로 기계적으로 링크가 되어 있지 않다. 기계적으로 링크가 되어 있으면 이게 두 줄이 이렇게 오죠. 예. 그러면은 얘 두 개는 같이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얘 두 개는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 저번에 그 세이프티 릴레이, 메카니컬 링크드 릴레이 설명할 때 이 사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DC 전원이 투입이 항상 되니까 얘는 자 노멀 A 접점이니까 얘는 붙겠죠. 그리고 얘는 떨어질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럼 요 전체 개념도를 회로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DC 24V가 여기서 들어오고 그래서 스위치가 이렇게 되고 이 0V라고 되어 있는데 이 0V가 바로 여기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컨트롤 오프 스위치를 제가 넣었어요. 일반 회로에서는 들어가니까. 그리고 뭐 온오프 뭐 여기 릴레이 1A가 들어가 있고 릴레이 01이 들어가 있네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어쨌든 릴레이 01의 접점이 1A가 있고 1B가 있는데 이거 이제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의 접점이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오프 스위치는 B 접점이니까 항상 붙어 있고 온 스위치는 A 접점이니까 떨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A 접점과
B 접점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국에서는 A 접점을 이렇게도 표시합니다. 이거 이제 밑으로 붙인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 B 접점을 이렇게 붙입니다. 얘를 밑으로 떨군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니까 요 원래는 이게 붙여가지고 떨굽니다. 자, 이게 B 접점이고 이게 A 접점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그림이 적절하지 않고 이게 IC 표시입니다. 자, 어쨌든 요런 게 있다고 했으면은, 자, 내가 ON을 누르면 이 푸시 버튼은 스프링의 힘에 의해서 다시 반드시 복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만 DC 24V가 RY01 릴레이 코일에 짧게 인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짧게 인가가 되는 순간에 얘는 붙죠. 릴레이 RY01에 1A는 붙고 요거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기가 이렇게 흐르면서 그 찰나에 얘가 탁 붙으면서 얘가 탁 붙게 되고요. 자, 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컨트롤 온 스위치가 오프가 됩니다. 스프링 힘에 의해서 복귀가 되겠죠. 내가 손을 뗐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이미 붙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전기가 이렇게 가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간다? 여기는 끊기니까 이쪽으로는 못 가고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요 보니까 붙어 있죠. 릴레이가 여기 작동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릴레이에 01에는 전원이 계속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는 계속 붙어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자기 그 어떤 회로가 온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기 유지 회로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끌 때 어떻게 하느냐? 컨트롤 오프 버튼을 B 접점 뚫으면은 여기 전원이 끊어지죠. 그럼 코일의 릴레이 01의 코일의 전원이 끊어지니까 결과적으로 릴레이 1도 얘도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죠. 네, 이렇게 되고 끝나버리죠. 그리고 한번 끊어지고 난 다음에는 얘가 다시 복귀를 해도, 그죠? 복귀를 해도 어떻게 돼요? 여기도 끊어져 있고 여기도 끊어져 있죠. 얘 안 붙죠. 얘 오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오프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회로에서 우선하는 것은 오프 스위치입니다. 기능이 우선하는 것은 오프하고 ON을 누르면 뭐가 작동한다? 오프가 작동한다. 자, 오프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ON을 눌러봐야 얘는 ON이 절대 안 된다. ON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오프를 누르면 그냥 오프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누가 이겨요? 오프 회로가 이기는 거죠. 이런 거를 자기 유지 회로입니다. 자기 유지 회로의 정석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자기 유지 회로 패턴이, 그러니까 스탑 버튼이 앞에 있고요. 뒤에 병렬 회로가 한번 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스타트나 뭐 어떤 시그널이 들어오고, 릴레이 코일이 여기에 연결되면서 릴레이 코일에 A 접점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번에는 접점이 A 접점 이런 거 있었고, B 접점이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A 접점이 이런 게 있었고, B 접점이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PLC 스타일로 A 접점이 이거고 B 접점이 이겁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이 이제 다 나와요. 자, 어쨌든 여기는 A 접점이니까, 자, 한번 봅시다. 자, DC 전원이 이렇게 있고, DC 전원이 이렇게 있고, 스타트 버튼을 딱 눌러요. 그럼 딱 붙죠. 붙으니까 릴레이 코일이 작동이 되면서 얘도 붙습니다. 예. 그러니까 DC가 이렇게 전기가 되고 릴레이는 유지가 되죠. 자기 유지 기능이 되고. 자, 이 릴레이의 1A 접점 말고 또 다른 접점을 여기다 또 연결을 해놨어요. 접점이 두 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이거는 배선이 이제 릴레이가 이렇게 있고 1A에 커먼선하고 이 단자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한쪽 끝은 이렇게 연결한 거고요. 이렇게. 자, 요렇게 연결한 거예요. 한쪽 끝을. 그리고 또 다른 한쪽 끝을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그리고 커먼선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 또 여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배선 그림을 대충 그리고 있는 건데, 제가 아니 여기 1A인데 여기도 1A가 또 있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한 접점에 선 두 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한 단자에. 그러니까 요건 정상적인 회로예요. 어쨌든 얘가 붙겠죠. 얘가 붙었으니까. 얘가 붙었다. 그러면 그린 LED 1이 어떻게 된다? ON이 된다. 그죠? ON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R2B. 요 CR에 B 접점, 두 번째 B 접점이 B 접점인데,
원래는 붙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이 스타트를 누르기 전에 여기는 이미 붙어 있었어요. 붙어 있었으니까 레드 LED가 켜져 있었겠죠. 자, 그리고 내가 스타트를 누르자마자 뭐가 됐어요? 그린 LED가 붙었고요. 얘는 떨어집니다. 그죠?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빨간색 불이 꺼지죠. 생각해보면 이게 간단한 거예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뭐예요?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그린 LED가 들어오고요. 스탑 버튼을 누르면 그린 LED는 꺼지고 레드 LED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스탑 상태에서는 레드 LED가 붙고 그린 LED가 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에너지 세이빙 관점에서는 적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이프티 관점에서도 고장 팩터가 늘어나기 때문에 회로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냐면 심플하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불이 켜지면은 턴온이고 꺼지면 오프면 됐지, 거기에 레드 LED가 다시 언급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로 자체는 사실은 날려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해하셨어요? 그래도 자, 붙으면은 여기 스타트 하면 붙고 하면서 그린 LED 턴온. 자, 그 다음에 스탑을 딱 누르면은 여기가 팡 끊어지면서 여기는 턴업, 오프가 되죠. 네, 온오프 다 나오는 거죠. 자, 푸시 버튼 한번 누르면 온 되는 회로를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자기 유지 회로를 쓰라는 거예요. 스타트 스탑 버튼에서 이런 것들 많이 써야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세요. 자, 모르시면 앞으로 넘기시고요. 여기까지 사람과 사회를 생각하는 기업 PNS입니다. 감사합니다.